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예고해 드린 대로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산업부에서 나왔던 해명, 그리고 과연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인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위원은 어떠세요? 이 논란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데 홍현익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초반부터 브란트 동방 정책 끝나고 20년 동안 진보 보수 정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화해 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더니 20년 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주변국들한테 전쟁을 5번이나 일으킨 나라인데도 주변국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통일을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분단도 열강들이 소련하고 미국이 시켰고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대북 정책을 가지고 너무 좀 딱합니다. 이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북 정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정말 수준 낮은 정치입니다. 옵니다. 대북 정책은 여야가 합해서, 물론 이쪽에서도 책임이 있죠. 정보를 대북 정보가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공유하고 동의해주고, 그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런 기조로 가야 되는데 독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무슨 북풍론이니 이렇게 색깔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딱한 노릇이에요. 한 말씀 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우리가 소위 지금 보수 야당 측에서 이거 퍼주기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독일은 20년 동안 매년 진보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준 거에 2배 이상을 20년 동안 꾸준히 줬어요. 그런데 퍼주기란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동포끼리 이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를 그냥 호시탐탐 방일지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노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해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핵심은 뭡니까? 정치권의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건 색깔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북한의 원전 지어주려 했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죠. 그래서 분명히 원전 검토 문건상에 우리 원전 지어줍시다 이런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있었다라고 이제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다 이제 더하는 건 그거였죠. 뽀요이스,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는 뜻이라고 하지만 참 상당히 이제 좀 그렇게 귀에 익은 단어는 아니고요.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검토가 아니라 추진. 그 다음에 감사원 조사 직전에 주말밤에 들어가서 이제 삭제했다라는 부분이 뭐가 캥겨서 그러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의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이거 북풍 공작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쓴 것이고 개인적으로 삭제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썼고 개인적으로 삭제했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죠. 누가 지시했는지는 검찰 수사해보니까 할 테니까 그 결과를 보자. 그 안에 있는 산업부가 밝힌 서문 내용에 이제 이거는 내부 저거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문에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저희도 보고서 써보고 해서 알겠지만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라는 그 뉘앙스를 담고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굉장히 여유가 있거나 한가하거나 그 해당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굉장히 뭐 이런 국제적인 그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북한 원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시킨 거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두 가지 빼고 누군가 시켰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그 사람은 왜 그걸 시켰는지 이것만 따져봐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논쟁거리인데 이걸 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키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이 SBS 끝까지 판다팀의 보도가 계기가 됐었지요. 그 당시에 SBS 끝까지 판다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북한 원전 추진 이 부분을 놓고서 야당의 공세가 있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도균 기자가 당시에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해서 리포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13개입니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보요이스란 상위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보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 캐도,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또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입니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입니다.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으나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서 만든 단순 검토 차원의 문서였다 해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심야에 몰래 삭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김도균 기자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왜 이 문건이 작성됐고 왜 이 문건이 삭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공개하고 그 부분을 균형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치권의 논란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부에서 이 논란이 가열되면서 기자들의 질문 받고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색깔론이다, 선을 넘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해명을 하고 나섰죠. 산업부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삭제되었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닙니다. 문건 삭제 관련해서는 먼저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공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료 공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런데 물론 법을 좀 따져봐야겠죠. 기밀 문서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개할까 말까? 이게 뭐 산업부가 예. 사실은 공개하려면 할 수도 있을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은 북한 원전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원전 파일이 들어있다 뿐이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그 한수원 이사회에 열려서 월성 원전 그 폐쇄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청와대와 한수원이 조율한 흔적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전에 대한 그 시민단체를 좀 들여다본 그런 정황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삭제한 부분하고요. 따라서 꼭 이렇게 소모적인 그 이 한쪽에서는 뭐 색깔론, 한쪽에서는 그렇게 뭐 북한 종북 뭐 이런 식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만큼 이 자료가 공개 못할 자료인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예, 기밀 문서로 분류가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산업부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따져봐서 뭐 공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 추진한다. 이거는 일단 불가능한 건 맞아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뚫고서 혼자 해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완전히 불가능하죠. 예. 일단은 우리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 거기 걸리기 때문에 일단 추진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뭐 미국이 한번 일단 교섭이나 해봐라 이렇게 해도 결국은 추진하려면 5년 이상 걸리고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이거는 국회에서 동의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게 북한의 원전을 져주려면 우리의 원전 기술이 미국의 기술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받아올 때 우리 기술을 활용한 그 원전 수출을 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밀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산업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거에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경수로를 저주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그래도 산자부 같은 데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구나. 저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삼는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게 오히려 지금 야당은 왜 지금 그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예. 왜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왜 계속하지 못했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걸 문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왜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남북 관계 잘한다고 하면서 왜 그것도 못하냐고 해야 되는데 해보려고 하는 거를 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글쎄 이것이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전혀 아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와 지금 한반도의 현 국면을 볼 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왜 북한을 그럼 핵 포기를 지금 야당 측에서 원치 않는 건지 예. 핵 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만약에 아무 핵 포기도 안 하는데 져주겠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져준다고 하는 거는 이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현익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이 문건은 도대체 왜 작성이 됐고 이 문건은 그래서 왜 삭제가 됐고 이게 정말 궁금한 거죠. 그 부분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아까 세 가지 분류로 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보니까 그 윤영찬 의원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거는 원자력 USB 안에 원자력 이런 얘기 원자력에 원자도 안 들어가 있는. 이인영 양반도 똑같은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왜 삭제했는지 나도 의문이다라는 말. 그걸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왜 그 삭제된 파일 안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뭐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아서 탈원전 정책을 현 정부가 펴고 있는데 그거를 왜 가까운 그리고 동족이 사는 북한에다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 좀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서 막혀 있느냐. 왜 감사원 조사 전날 그거를 삭제하려 했는가. 이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만 좀 빨리 좀 풀어줘도 이런 소모적인 그다음에 이걸 어떤 그 선거나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그런 소모적인 국력 낭비가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공개하면 아마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이 이 문건을 작성했고 또 이걸 왜 삭제했는지까지 밝혀져야 되겠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여전히 여진이 남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래는 박학기 씨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치 공방에 가열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사실관계, 진실은 무엇인지를 헷갈려 하고 있지 않을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실관계 분명히 규명돼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랑의 열배 온도탑이 114.5도로 종료가 됐다고 하고요. 기부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역대 가장 온도가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바로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